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그제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한 것은 법원의 어떤 준엄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을 해서 6시간 만에 말이죠. 평화적으로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해라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내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비상계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곽사령관한테 야 요원들 이제 다 끄집어 이제 다 나가라. 이런 얘기를 무슨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회유를 당해서 이 곽사령관이 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내란죄는 완전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로 해가지고 사기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 탄핵이 명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비상계엄했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저는 비상계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280명을 보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비상계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은 완전히 사기 탄핵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사기 탄핵입니다. 내란머리 사기 탄핵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 야당하고요.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해가지고 내란죄를 조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누굽니까? 쥐기현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기소권도 없는 이 친구가 오동훈이가 불법 수사한 겁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했죠. 불법으로. 그리고 불법 체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52일 동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으로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지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 만에 평화롭게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의원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누굽니까? 국회의장하고 의원식이하고 이재명이는 담 넘어갔어요. 담 넘어갔어. 누가 제재하는 데도 없는데 담 넘어갔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신분증 제시하니까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평화롭게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탄핵을 시킬 때는 국헌문란으로 탄핵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니까 내란죄는 빼자. 예. 거의 지금 탄핵 소추가 80%가 내란죄였거든요. 그런 이제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빼자라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헌재에서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가 홍장원이하고 접촉해가지고 뭐 했어요? 네, 가짜 명단 만들어가지고 체포 명단 만들었잖아요. 네? 네, 거짓 증거 제출했잖아. 그리고 박범계하고, 네? 박범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요? 박범계하고 누굽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별 4개짜리 김병주가 곽종근을 속된 말로 회유시켜 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강압적인 정황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지인이 6일날 그 김병주의 그 TV에 나갔는데 5일날 곽종근이가 알고 있는 20년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내란죄로 큰일을 당할 것 같다. 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는데 돈도 없다. 이런 곽종근이가 별 3개짜리가 누굽니까? 그 지인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야 별 3개짜리가 진짜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곽종근이가 정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데 자 이 박범계하고 김병주 그리고 누굽니까 부승찬 뭐 이런 친구들이 말이지 야 너 내가 변호사도 내가 선임해 주겠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허위 진술을 강압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겁먹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내란죄 성립되면 너 사형 아니면 너는 무기징역이야. 너 평생 인생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종근이가 자기 살라고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서 질질 짜면서 그런 방송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곽종근이가 육군 3스타이면서도 변호사 비용도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평생을 정말 부조리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나 이런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가지고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기각당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당시 전계선이가 있는 그 지원장이 있는 이순영 부장판사한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뭡니까? 영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 공수처 오동훈이가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한 겁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니 공수처 오동훈이 국수본 우정수인가요? 그리고 누굽니까? 검찰의 그 누구야? 한동훈이 현대고등학교 후배 1년 후배 박세현이 이런 친구들이 말이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수처에다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 기록 목록하고, 열람 등을, 등사, 그 내용을 신청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냐? 공수처가 불법 수사,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공수처 언제 만들었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재인 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해가지고 국헌 문란으로 해서 탄핵 소추까지 해서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하려고 하는 이재명이 꼼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재명이는 3월 26일 날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어요. 이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오면 이제 이재명이는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요, 헌재에서 그 탄핵을 결정하려고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인용돼서 지금 석방이 됐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어제 3월 1일, 3월 8일 어제도 엄청난 전국적으로 인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또 변론을 하게 되면은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결정이. 그 사이에 이재명이는 이달 3월 26일 날 고등법원에서 1심처럼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심 대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결정이 된다면 이재명이는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겁니다. 그리고 헌재 문영배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 돼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온 것이 무효다. 각하 처리해야 문영배도 살 길입니다. 만약에 4대4, 5대3으로 기각을 시키면 문영배 너도 끝장이야, 끝장.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헌재가 지금 말이죠, 좌파 우파가 나눠졌어요. 밥도 제대로 같이 안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지금 평의가 열리고 있는데도요, 극과 극을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각하로 가는 길이 문영배가 살 길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문영배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기각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용시키고 나머지 우파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시키면 4대4 또는 5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원대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영배 헌재 꼴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서 각하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각하로 가야 돼. 그래야 국민이 통합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 친중, 친북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2014년부터 부정선거를 해왔다, 이 말이야, 더불당에서. 이거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조작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태하기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범죄자야, 범죄자. 김용빈 사무총장 범죄자라고. 전산조작 했잖아, 전산조작. 선거인수하고 왜 투표자 수가 안 맞냐고. 그리고 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왜 내렸냐고.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여러분 국가기본질서가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고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야.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언론에 TV에 나와서 시사평론가들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언론인들, 논설위원들 글 쓰는 거 다
예. 잘못된 글이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와. 예. 나 같은 사람한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는 친구들, 언론인들, 기자들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사실을. 응? 여러분 가짜,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를 얘기 많이 하고 언론도 가짜를 많이 얘기하는데 가짜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째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이겼습니다. 뭐 15만 0.76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천만에 무려 224만 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한테 도둑을 당하고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나는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